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강의 노트를 같이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조지 워싱턴 대학교 최재화 교수의 테이블 메이커 언톨로지 모델링 for Tabular Representation입니다. 요즘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이 정말 방대한 정보를 다루잖아요. 근데 이 정보들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쓸까?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특히 왜 테이블 형태로 지시를 구조화하는 게 강력한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교수님, LLM은 정말 많은 걸 알지만 그 지식이 좀 뭐랄까 체계가 없다고 해야 하나요? 네, 맞아요. 아주 방대한데 비정형적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걸 더 지능적이고 또 신뢰할 수 있는 AI로 만들려면 지식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거기서 이제 온톨로지 모델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온톨로지 모델은 특정 분야의 지식을 개념이나 속성, 그리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지식을 딱 구조화해 두면 모호함이 줄어들고 AI가 생성하는 내용의 정확성도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냥 텍스트만으로는 하기 어려웠던 그런 복잡한 논리적 추론도 가능해지고요. 노트에서도 여러 지식 표현 방식을 얘기하던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테이블 형식 표현에 좀 더 집중해 보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테이블 형식, 그러니까 표 형식 말이죠. 우리한테는 뭐 워낙 익숙한 방식인데 이게 AI 지식공학에서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네요. 네, 정보를 행과 열로 이렇게 딱 구조화된 그리드로 구성하는 거잖아요. 마치 잘 정리된 파일 캐비넷처럼요. 그렇죠. 행은 보통 개별 개체, 예를 들면 특정 사람이나 제품 같은 걸 나타내고 열은 그 속성, 뭐 나이나 가격, 색상 같은 특징들을 나타내고요. 맞아요. 그리고 보통 초탱은 헤더라고 해서 각 열이 무엇 의미하는지 알려주죠. 이 구조가 가진 힘은 복잡한 정보를 비교하고 분석하기 쉽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 개체에 걸쳐서 어떤 속성이 반복되는지, 또 어떤 값이 좀 고유한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정보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지식공학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AI와 온톨로지 모델링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테이블은 인간과 기계 사이에 아주 중요한 소통 매체 역할을 합니다. 뭐랄까 보편적인 언어라고 할까요? 아, 보편적인 언어요? 네. 사람 입장에서는 준비하기도 쉽고 읽기도 쉽잖아요. 인지적인 부담을 줄여주죠. 긴 문단을 읽는 것보다 표를 보면 정보를 빠르게 스캔하고 데이터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비교표 같은데 빈칸이 있으면 정보가 없거나 해당 사항이 없구나 바로 알 수 있는데 텍스트로 줄줄 써 있으면 놓치기 쉽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기계에게는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은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가장 선호하는 거의 표준 입력 형식이에요. 이걸 통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정렬하고 필터링하고 또 수학적이나 논리적인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요? 가령 가격열의 평균값을 계산한다거나 색상이 파란색인 모든 행을 필터링하는 거예요. 이건 비정형 텍스트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LLM한테 특정 프롬프트를 줘서 다양한 분석 테이블을 만들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가장 흔한 게 비교 테이블이라고 하셨는데 여러 항목을 열에 두고 비교할 특징을 행에 둬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노트 예시처럼 나방과 나비를 비교하는 표를 만들려고 하면 LLM은 그냥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더듬이 모양이라든지 번데기 형태 같은 핵심적인 특징들을 스스로 식별해야 합니다. 아, LLM이 스스로 특징을 찾아내는 거군요. 네, 이게 일종의 자동화된 특징 공학,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특징을 알아서 추출해내는 겁니다. 오, 신기하네요. 또 분할표, 다른 말로 교차표라고도 하는데 이건 둘 이상의 범주형 변수 간의 빈도 분포나 관계를 보여줄 때 유용하고요. 계층적 테이블도 재밌습니다. 트리 구조 같은 복잡한 계층 구조를 2차원 테이블로 표현하는 방식인데 각 열이 계층의 깊이를 나타내도록 해서 복잡한 구조를 좀 평탄화시키는 거죠. 아, 평탄화요? 네, 인간과 기계 모두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의료 영상의 구성 요소를 계층적으로 분류한 표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LLM에게 테이블 생성을 요청하는 게
단순히 그냥 텍스트 서식 지정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네요. 네, 훨씬 그 이상입니다. 이건 자동화된 특징 추출 및 관계 분석 과정이라고 봐야 해요. LLM 내부에 그냥 암묵적으로 존재하던 지식을 명시적이고 구조화된 형태로 끌어내는 작업인 거죠. 아, 예를 들어서 A와 B를 비교하는 표를 제공해라고 요청하면 LLM은 비교를 위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아까 말한 나방과 나비의 더듬이나 번데기 같은 걸 스스로 식별하도록 강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된 테이블은 단순한 데이터 묶음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된, 그리고 인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지식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비정형적인 텍스트나 개념을 기계가 다루기 쉬운 구조화된 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LLM으로 테이블을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고 하셨죠? 오메가 워크플로우의 시작이라고요? 네, 오메가, 생성형 AI에 의한 온톨로지 모델 에뮬레이션, 온톨로지 모델 에뮬레이션 바이 제너레이티브 AI의 약자인데요. 이게 아주 강력한 워크플로우입니다. 단계별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1단계는 LLM이 초안 테이블을 생성하는 겁니다. 일단 LLM이 만들고 그렇죠. 2단계에서는 이 생성된 테이블, 예를 들어 마크다운 형식 같은 것을 스프레드시트, 구글 시트나 엑셀 같은 데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인간 전문가가 이걸 검토하고 수정하고 검증하는 거죠. 이른바 휴먼 인 더 룹 단계입니다. 사람이 중간에 개입해서 확인하는 거군요. 네, 2단계가 정확성과 완성도를 보장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3단계는요? 3단계에서는 전문가가 검증을 마친 테이블이 이제 공식적인 온톨로지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예를 들어 @stablers 같은 특정 명령어를 사용해서 카파 에이전트 같은 시스템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카파 에이전트요? 네. 카파 같은 에이전트는 이렇게 스프레드시트에서 직접 정제되고 검증된 구조화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접근해서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된 시스템이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 고품질 온톨로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에이전트가 최종적인 작업, 콘텐츠를 생성한다거나 질문에 답변하는 등의 일을 훨씬 높은 정확도와 신뢰도를 가지고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AI의 광범위한 지식 생성 능력과 인간 전문가의 깊이 있는 지식이 시너지를 내는 그런 협업 사이클이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효과적인 협업 구조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늘 이렇게 최재화 교수님의 강의 노트를 통해 테이블 형식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알아봤는데요.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과 AI 모두를 위해 지식을 구조화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네가 같은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AI가 생성한 초안을 인간이 검증하고 이걸 다시 AI가 활용함으로써 더 신뢰성 높고 정교한 AI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AI에 의존하게 될 텐데요.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정보를 의식적으로 아주 간단한 테이블 형태라도 좋으니 이렇게 구조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 자신의 학습 방식이나 혹은 복잡한 주제를 정리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탐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